저희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그러니까 법무부가 입장을 낸 겁니다.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검사 출마 제한법이 대체 뭐냐라는 거. 사실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따지면 만약에 검사가 선거에 나오려면 선거 90일 전에 퇴직을 하면 됐습니다. 현행으로 따지면. 근데 이거를 1년으로 기간을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선 출마하기 1년 전에는 퇴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죠.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며칠 안 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지금 퇴직을 해야만 내년 총선에 좀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다. 한겨레는 법무부가 정권이 바뀌고 입장을 바꿨다. 반전이다라고 지금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 최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나오려고 법무부가 이 법에 반대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이 살짝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시죠? 장관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국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민주당 그 정부에서는 추미애 그리고 또 박범계 법무장관 때는 네. 그 법무부가 없을 묻자 법이 없는 법무부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 장관이 있으면서 법무부에서도 네. 사실상 이른바 탈검찰화라고 하면서 뭐 지난 정권과 지금 거리에 있는 많은 법조인들을 거기에 요직에다 다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무실장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 호응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호응했는 것조차도 네. 그것이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다른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다른 공무원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의견을 냈던 것이지 그것이 된다라고 했던 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혀달라라고 네. 하니까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왜냐? 판사는 되고 검사는 안 되냐? 헌법재판관은 되고 검사는 안 되냐? 이런 문제. 나아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에서 네. 검사나 판사, 다른 공무원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뭐 조 변호사님도 여쭤보고 싶은데 저게 합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런 위헌적인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법무부가 아니고 국회가 아닌 것이죠. 아니 지금 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네. 일단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주장 자체가 저는 뭐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검사의 한정에서 이러한 법을 만드는 거는 네.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법무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그때도 분명히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한정을 두는 게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사정당국, 뭐 더 덧붙인다면 뭐 판사라든가 그런 모든 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사퇴를 하고 사임을 하고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했었던 소위 말하는 윤석열 방지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고요. 최근에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실에서 그 의견을 다시 요청해서 검토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 하다가 그만두시고 얼마 있다 국회의원 하신 분이시네요. 네, 지금 이게 결국 예전에 1년 전에 윤석열 출마 못하게 하려고 만든 윤석열 방지법 아니었냐라는 얘기인 건데 권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실은 검사의 출마 제한 관련한 것과 좀 연결되는 판사의 출마 제한 관련한 법도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김진태 의원, 네. 지금은 강원도지사인 의원이 2020년 1월에 발의한 법이에요. 음. 판사의 경우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2년 이내에는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사법과 관련된 영역의 공무직을 가진 자가 네. 사실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것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려 이제 어쨌든 법무부가 그 입장을 냈다가 그걸 번복한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걸 주장했던 것도 국민의힘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논의 자체는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되게 이런 법이 두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검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게도 검사가 가 있고 국민연금 상근위원으로도 검사가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도 검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네. 한동훈 장관은 출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검찰의 구성원들이 출마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이 법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법으로 많은 검사들이 출마를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려면 일단 검사들이 실제로 많이 나온다는 이 가설이 맞아야 되는 건데 김용태 최고님.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검사 60명 출마설 뭐 이런 것도 잠깐 부제로 나왔어요. 실제로 이번 총선에 검사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여의도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에 의하면 흉흉한 소문이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언론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점심이나 저녁 자리를 할 때 보통 뭐 유력한 정치를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도 네. 검사 출신이라든지 혹은 검사에서 퇴직하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인 분들이 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인들과 식사를 같이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여의도에서 많이 들리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소문들이 많이 들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에 또 대한민국 역사상 또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했고요. 그러다 보면 네. 검찰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들이 이번 내년에 총선에 많이 출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검사 출신의 어떤 후보자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거다, 출마자가 많을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필두로 약간 한동훈 장관이 뭐 본의 아니게 지금 뭐 가장 위에 탑으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한동훈 장관 출마 지금 다들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장관 어제 국회에 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있어서 온 건데 여기서도 사실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 저는 정상 질문에만 정상 답변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모습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전순신 전 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습니까?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이거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시정하고 잘 앞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또 사과하면 끝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예요.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이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이럴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아나무 인식, 국회 경식,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평가하시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또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저는 정상적인 질문에만 정상적인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조현선 변호사님. 보통 나한테 하는 야당의 비판이나 질문이 별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으로서 대정부 질문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자리에서 구태여 저렇게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게 국민이 봤을 때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정상 질문에 당연히 정상 답변을 해야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무위원한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어떠한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국무위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대답을 회피한다거나 네. 아니면 비아냥되는 식의 그런 대답은 저는 국민을 오히려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과연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 좋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아까 전해철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실책성 발언은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네. 또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으로서 그 선을 좀 지킬 필요는 전 있다라고 봅니다. 보면은 지금 민주당 측의 어떤 국회의원들과의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특히 김의겸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소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좀 자신감을 가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조금 더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그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야당을 좀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나아가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민의힘 쪽에서 60명 차출설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 쪽에서만 검사가 있습니까? 21대 국회의원 중에 15명 정도가 검찰 출신이었는데 그중에 5분 정도가 민주당 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장 출신 몇 분들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후에 공천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오히려 민주당 쪽에도 많은 것인데 이런 프레임을 왜 계속 국민의힘 쪽에만 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균형감을 갖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잠깐 김의겸 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도 어제 한 장관이 했었거든요.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저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그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생각합니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김 의원님께서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 덕담에 덕담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